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아티스트,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영상 작업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 작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장소에 들어와서 제가 개인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8월에 그 오픈 더 도어라는 이제 가제죠. 아직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작업을 이제 초대전을 받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또 이 장소에서는 스틸라이프 작업을 좀 진행하고 현재 있는 상태고,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은 시리즈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나 생각을 카메라라는 도구를 빌려 시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틀 안에서는 이제 사진이나 매체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표현을 해왔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확장을 해서 영상 작업이라든지 또 다른 매체로 방향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사진은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이제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어머니한테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고, 저는 이제 사진학과가 아니었고 영어영 문과를 이제 들어갔고요. 카메라를 선물을 받고 제가 사진을 막 찍고 다니면서 사진에 너무 매료가 됐고, 그래서 학교를 거의 등한시하고 안 나가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한 3년 동안 말을 안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는데, 어쨌든 편입이라는 걸 통해 사진학과도 들어가게 됐고, 석사 또 지금 현재는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마친 상태고요. 그 계기로 쭉 사진의 길로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일로서 했을 때 학벌이나 이런 그 과가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어떤 관계성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 있는데,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과 나왔니, 무슨 전공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진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진 좋아가 아니고 그래 너가 그런 과를 전공을 안 했어 이런 어떤 무시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저한테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전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들어가게 됐고, 또 마치고 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에스콰이어라는 브랜드 카다록을 처음에 보게 됐고요. 그 카다록은 국내에 계신 지금도 활동하시는 작가님이 찍으셨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고, 근데 이게 국내 작가야? 그러고 이제 꼼꼼히 살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그 꿈을 이제 꾸게 됐죠. 그 브랜드를 내가 찍어야지 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마 31살? 그러니까 30 넘어서 무려 이제 지나고 그 일을 저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광고대행사라는 이제 커머셜 이제 일이었었는데, 광고대행사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 일을 따고 난 다음부터 제가 희한하게 상업적인 일들이 막 들어와서 순수 사진보다 이제 상업적인 사진으로 막 가게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좀 힘들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라프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있었고요. 제가 그 풍경의 물놀 달달하고 2018년 2월에 플레이스 도어 인 더 랜드스케이프라는 작업을 가지고 초대전을 하고 난 후에 게이트 오브 메모리, 리멤버 비욘드 더 게이트 이런 작업들을 계속 쭉 이어나갔어요. 나가고 제주도를 조금 찍고 싶다라는 생각에, 물론 이제 여름에 갔다 왔고 겨울에 이제 2020년 겨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러한 작업들을 또 선보이는 장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커머셜 일을 이제 하면서 살고 있을 때 환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다 해서 유쾌한 그린시 전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우리 개그맨 분들하고 같이 컨셉을 짜서 역설적인 어떤 유쾌함 속에서 역설적인 걸로 한번 선보이고 싶다 그래서 포트레이트성 강한 걸로 좀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도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같이 전시회를 또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커머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흑인 바디를 가지고 작업한 Awaken and the Tension and Paradox라고, 깨어나는 남자 그 긴장과 역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쭉 했었는데, 관훈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끝나고 한
한 2년, 3년이 지났나요? 그때 엠포리얼 알마니에서 초대를 해서 또 전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했던 그 전시 초대전이 기억이 남고요. 제주도에 제가 몇 달 이제 있을 때, 한 달 좀 넘게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이제 거기서 머물었던 전문 작가분들하고 3월이었죠. 3월에 출래 불사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화, 동양화, 뭐 퍼포먼스, 뭐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하니까 사진 뭐 해서 6분이 공간을 채우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3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었고 굉장히 신선한 작업을 제가 보게 됐고, 한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적인 표현을 해내는 작업물들을 보고 저도 되게 좋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질문을 받고 뭐가 좋아? 이거 되게 힘들었고 실은 있거든요. 저 플레이스 어 도어, 그러니까 풍경의 문을 달다라는 사진에서 제가 My Mother, My Father라는 그 제목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했었던 장소에서 그 사운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울림적인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이 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냥 시리즈로 3가지 시리즈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흑인 분들하고 너무 힘들게 작업했던 깨어나는 남자, 그 긴장과 역설이라는 그 흑인 바디 사진이 기억에 남고요. 그 이유는 제가 허브리치라는 작가를 굉장히 존경을 하고 동경까지 하고, 물론 전화도 해봤고 메일도 해봤지만 이제 답도 통화도 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어떤 그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작가다운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됐고, 그거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통해서 선보였던 작업물이라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풍경의 문을 달다는,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출발선상에 제 기억에 있어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문이라는 이제 오브제가 등장을 시켰고, 그 작업물 또한도 한 4년 넘게 좀 고생을 하면서 직접 배치를 하고 자연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라 너무도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실은 그룹전에만 선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개인전 초대전을 한 건 아니고. 이것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조금 제 어떤 작업물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안 갖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알아봐주는 그 느낌이 있을 때 이제 대화를 좀 끌어나가긴 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그때는 가제로 댄싱 플라워라고 이렇게 칭을 했는데,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뭐가 있었는지,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음악적인 어떤 이 해석이 좀 있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좋은 작업 노트와 함께 선보이는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시리즈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자연에 우리 인간만이 살고 있지 않은 어떤 공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배치해서 촬영했던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이제 들어오는 상태였고, 저는 이제 해가 떨어진 후부터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가슴까지 이제 차오른 순간에 이제 카메라가 젖으면 안 되니까 들고 빠져나가려고 딱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바닷물에 이렇게 하얗게 반짝이는 해파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수만 마리의 해파리들이 있는 거죠. 촬영할 때 이렇게 따끔따끔 막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기를 놓고 왔는데 전화기가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자연에 있는 어떤 공존하는 경이로움을 좀 또 다른 생명에 대한 느꼈고, 또 한 번은 또 웅덩이가 있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위에 언덕 위에 문을 배치해서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모기가 너무 많고 모기 퇴치기를 막 써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다 끝나고 차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 헤드라이트라고 그러죠. 헤드라이트를 빵 키는 순간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수만 마리의 모기 떼들이 하루살이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로 달려들었고, 차가 움직이니까 비가 쏟아듯이 이게 들이치는데, 저는 또 다른 생명의 현장을 같이 느끼고, 또 자연에 대한 또 숭고함,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전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이스 어 도어, 이제 문이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제가 이용해서 찍었던 이유는 이제 시간과 공간들의 어떤 현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풍경사진 작업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어떤 낯선 장소의 문을 이제 배치를 하러, 처음에 이제 땅을 찍으러 다녔죠. 땅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어떤 평온함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이게 제가 기억 속에 없었던, 너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장소라는 걸 깨닫고, 그다음부터 이게 왜 일어나지? 이런 감정이 왜 인간한테 일어날까 해서 그 장소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철학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푸코가 얘기했던 헤테로토피아라는 어떤, 인간에는 이제 유토피아를 갈망을 하는데, 유토피아는 가상 공간의 어떤 이제 장소라고 칭을 할 수가 있으면, 헤테로토피아는 경계 밖에 있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 물론 이제 변하고 바뀌고 뭐 이런 장소인데 깊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안락함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아다녔고요. 또 재밌었던 건 이분이 등장한 이유는 제가 기억 속에 있었던 장소에 어떻게 그 장소를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이라는 거가 우리 어렸을 때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장소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하얀 문을 풍경에 배치를 시키게 됐었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유토피아를 꿈꿨었던 거가 실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장소는 바뀌고 변하고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장소들을 쭉 기록을 했고, 차후에는 또 다른 장소들,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내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라워는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육체가 지쳐서가 아니라 정신이 조금 지치고 힘들 때 음악이라는 걸 좀 많이 듣기도 하고요. 공허할 때 듣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음악이 들리면 그 홍대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루브라 그러나요? 이렇게 몸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어떤 파장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의식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에서 어떤 파동, 파장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저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꽃도 그렇고 뭐 또 다른 생명체를 갖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렇다 생각을 했고, 그 움직임을 제가 그 플라워라는 거를 대비시켜서 그 플라워의 음악적인 요소, 한 음악을 실은 틀고 그 음악으로 한 플라워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움직임의 어떤 이제 흔적에 대한 그 파편들에 대한 기억을 담아야 되니까 장 노출이라는 메커니즘적인 선택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각화시켜서 선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룹전에만 슬슬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마무리가 되면 선보이는 날이 있겠죠. 네. 일단 커머셜은 제가 작업을 하고 나면 뭐 지금은 조금 옛날보단 덜하지만, 제가 찍었던 사진이 길거리, 뭐 정류장이라든지 뭐 거리, 뭐 공항, 뭐 버스, 지하철 뭐 이런 광고판에 제 사진들이 실리는 거가 너무도 재밌어요. 재밌고, 실은 이제 제가 안성기 선배랑 신한은행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 공항에서 카트를 밀고 가면 카트에 이렇게 안성기 선배님 광고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재밌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너무도 힘들고요. 그리고 커머셜은 일단은 이제 광고주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컨셉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만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로 이제 컨셉을 정하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스태프들, 뭐 저는 인물 광고를 주로 했기 때문에 뭐 인물, 또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뭐 클라이언트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업물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작업물들을 어떠한 이 딱 틀이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어떤 인물을 찍고 싶고자 할 때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의 어떤 포트레이트, 얼굴을 좀 담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건 저는 너무 담고 싶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우리 이번 컨셉은 행복한 웃음이야, 그럼 웃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고, 그래서 작업물은 제가 사진 작업은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를 뭐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서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서 제가 병행을 하고, 지금은 실은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쪽이죠, 작업으로만. 네. 지금 8월 말에 지금 초대전이 잡혀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픈 더 도어, 이제 문이 열려 있고 그 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조금 형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장소를, 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장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있는 장소, 뭐 이런 어떤 장소들에 대한 거를 8월에 선보일 거고, 그 작업물이 이제 맞춰놓은 상태고요. 물론 이제 프린트, 액자 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코로나 시절이 돼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인간은 눈으로 모든 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눈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눈뿐만 아니라 뭐 입도 너무 중요하고 이 얼굴 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닫고 있어요. 실은 이제 스틸라이프, 그러니까 어떤 정물 작업을 하는데, 정물 작업도 이제 직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신직물이라는, 제가 뭐 물론 이제 작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신직물로 해석을 해서 정물 사진을 인간을 형상화 시켜서 작업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뭐 맞아 떨어진다면 이걸 이제 디지털 아트, 이제 NFT 디지털 아트 작업으로 선보이려고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루하루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제가 8월 달에 하는 작업, 뭐 요 스틸 라이프 작업, 물론 이제 또 다른 작업도 하나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실도 뭐 어쨌든 많은 분들 응원 속에서 지금 제가 작업을 또 개인 작업실 또 얻게 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또 주변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20대로 돌아갔냐고, 제가 요즘 너무도 열정적으로 뭔 작업에 몰두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 하셨는지, 그래서 현재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어느 순간에 또 작업물로 선보일 테니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